네, 다음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너무나도 귀한 경제 전문가, 경제통 국회의원이십니다.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수석연구원을 하셨고, 그러면서도 또 법조인으로서 또 법에도 또 능통하시고, 경제와 법을 두루두루 아우르고 계시는 소중한 국회의원, 민주당의 소중한 국회의원이십니다. 홍정민 국회의원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정민이고요. 오늘 이렇게 최병찬 소장님 좋은 불평등 출판기념회 초대받은 것만도 영광인데 이렇게 토론자로 이렇게 유수한 학자분들, 박사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분들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좀 죄송하고 제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관계상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책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정치인들한테 주는 메시지 차원에서는 데이터 기반으로 했다. 정말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연구자, 그러니까 독자로서 제가 보면 이제 저는 정치인이자 그리고 연구자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을 했는데 전공은 계량경제학이었어요. 좀 다소 반전이지만 그래서 계량 그 미시적인 기반으로 저도 2014년경에 불평등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 소박해서 그 조세특례 제한법을 보면 그때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로 바뀌는 부분, 그리고 그 율을 바꾸고, 또 근데 사실은 이 조세특례제한법 목적을 보면 특정 산업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거기 1조 목적에 보면 경제 발전이 있고 그다음에 조세 공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와 그 경제 발전이 목적인데, 저도 이제 최병철 소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불평등도 완화시키는데 이 성장이 가능한 것인가? 1조 목적에 따르면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계량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그 불평등이 좀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갔던 건데, 그럼 과거 데이터로 불평등도 완화하면서 원래의 목적인, 예를 들어 이제 금융자산 형성이라든가 금융산업 발전에 가능한 것인지를 옵티마이제이션을 했는데, 그러니까 진위계수를 그러니까 불평등을 완화하면서도 가능한 솔루션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되게 아쉬웠던 점은 그게 약간의 기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성장이 가능한 방법은 이렇게 엄청나진 않구나라는 좀 약간 실망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책을 보고 좀 되게 많이 그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은 불평등 자체에 이렇게 매몰되기보다는 아무래도 성장의 관점에서 다시 봐야 되고, 제가 그때 놓쳤던 점은 사실은 글로벌 요인이라든가 외부적인 그런 혁신이 가능한 이런 부분은 놓쳤는데, 그 부분을 짚어주신 부분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지금 현재 국회의원인데 산자위 소속입니다. 그리고 고양병 일산의 국회의원인데, 이 두 가지 이 키워드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런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최방천 소장님 그 책에 본 대로 이 성장을 급속도로 가능하게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하는 쪽으로, 경쟁력 강화하는 쪽으로 가능했던 게, 예를 들어 이제 아까 그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같이 첨단 기술,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막 스킵을 하셨는데 컨텐츠, 오징어 게임 이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산자위 국회의원을 하면서 반도체 특위도 우리 당 주체로 우리 여당일 때부터 했었고, 반도체 특별법을 개정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분배를 하면서 진짜 미국, 유럽, 일본 할 것 없이, 중국 더 심하게 보조금이나 강력한 이제 그 성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을 때, 우리 지금 정서라던가 우리 법제하에서는 그렇게 파격적인 보조금이나 법인세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쉽지가 않았어요. 거기서 많이 한계를 저도 느꼈고, 이 부분에 좀 몰아주고 싶은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저항이 대기업 특혜라던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고, 여기서 느낀 부분이 있었고, 다만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첨단 기술 분야가
아까 말한 이제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그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고 세계적으로 한 1, 2위, 3위까지만 살아남고 나머지 4, 5위가 되면 의미가 없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몰아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글로벌 경쟁력이 필요한 산업이라는 게 저는 좀 느껴졌었고 두 번째는 제 지역구를 거론했는데 일산에 지금 한류 쪽에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 방송 영상 밸리가 조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심히 봤는데 그 오징어 게임이 성공한 요인에 대해서 그 K 컨텐츠의 비밀 이런 책에서 분석했는데 아까 안 박사님께서 공개했는데 저희가 1960년에 오징어로 세계 그 수출의 5위에 오징어를 수출하던 나라가 오징어 게임으로 정말 전 세계 그 1위 컨텐츠로 정말 압도적인 1위가 1억 이렇게 나오고 로 하던 나라로 도약한 데는 K 컨텐츠 비밀이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저는 재밌었는데 전 국민이 많이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드라마를 좋아하고 드라마의 이런 개연성, 핍진성, 막장 드라마 할 때 바로바로 피드백을 줘서 주인공도 바꾸고 막 전개도 바꾸고 이런 나라가 드물대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세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게 하는 컨텐츠를 만들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가능했다. 사실은 정치해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분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런 많은 그 코멘트를 들어서 잘 수행을 하면 정말 더 정치가 발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컨텐츠로 전 세계에 줄 수 있는 이런 분야가 저는 사실은 이제 한계 생산 체감이 잘 적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팔더라도 한계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을 때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분야 그리고 이런 미디어 콘텐츠 분야가 이 좋은 불평등의 굉장히 향후에 좋은 예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저의 고민은 예를 들어 이렇게 정말 그 성장이 충분히 가능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도 저도 이제 예산 소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 제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산자위에서도 많은 이제 중소기업까지도 막 줘야 되는데 꼭 이 재원을 이 반도체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그 넷플릭스 포함해서 이런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미국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세액공제나 많은 재원을 6천억 달러 정도 줬다고 합니다. 지원을. 근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한 99억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많이 지원하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쓸 돈이 많잖아요. 취약계층도 있고 작년 코로나도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꼭 원래는 제로섬이 아니라 파지티브 썸을 얘기하신 그 좋은 불평등이지만 결국에는 또 재원의 분배로 가서 어느 쪽에 투자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또 다른 제가 생각한 과제는 이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 4차 산업도 그렇고 이 산업이 그러니까 변화하는 시기에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대기업들과 달리 중소기업이나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있는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이 성장의 과실을 배분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또 세대도 얘기했는데 세대 간의 불평등도 매우 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동반 성장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과제로 여전히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영역이 정치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엊그저께 이제 청룡영화제 엄청난 관왕을 수상한 이제 헤어질 결심을 봤는데 한 번 볼 때, 두 번 볼 때, 세 번 볼 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좋은 불평등 저도 이제 처음에 봤을 때는 그렇게 중국의 수교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런 관점에서 좀 아까 글로벌 요인이 작용을 한다 정도로 봤는데 보면 볼수록 방금 말씀드린 이런 과제를 해결하는 거에 더 인사이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관점에서 한 번만 보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보시고 옆 친구에게도 보좌진에게도 아니면 뭐 다른 연구자에게도 사주시면서 좀 많이 음미할 수 있는 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정님 감사드립니다. 네.